그날따라 구청 민원실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마감 5분 전, 최 팀장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아, 냄새. 마감 다 됐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입구 쪽에서 퀴퀴한 냄새가 흘러왔다. 번호표 기계 앞에 남루한 행색의 노인 한 분이 서 계셨다. 다 해진 외투, 검게대가 낀 손. 보안 직원이 다가가려는 순간 노인이 황급히 번호표를 뽑으셨다. 하필이면 내 창구 번호였다. 노인이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셨다. 최 팀장이 보란 듯이 책상 밑에서 방향제를 꺼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레몬 향이 훅 퍼졌다. 노인이 그 소리에 움찔 어깨를 떨으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초? 그거. 노인이 구겨진 서류를 내밀며 말을 더듬으셨다. 나는 서류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다. 그때 최 팀장이 말을 끊었다. 글 못 읽으세요? 저기 다 써 있잖아요. 서식 새로 받아오시라고. 노인의 시선이 최 팀장의 삿대질을 따라갔다가 다시 제 손등 위로 떨어졌다. 볕에 그을리고 갈라진 손이었다. 내 어머니 손과 똑같았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런 손. 나는 노인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노인의 얼굴로 시선을 올렸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이상하게도 맑은 눈동자가 보였다. 흐릿하거나 원망에 차 있을 거라 생각했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그저 덤덤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나를 그리고 창구 안쪽의 최 팀장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높은 민원대 칸막이가 노인과 나 사이의 경계처럼 느껴졌다.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최 팀장의 신경질적인 키보드 소리, 그리고 내 침묵. 공기 중에는 억지로 뿌려진 레몬 향과 노인의 묵은 채취가 불쾌하게 뒤섞였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를 집으려 하셨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는 듯 서류는 자꾸만 미끄러졌다. 아, 진짜.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저희 퇴근해야 되거든요. 최 팀장이 볼펜을 책상에 탁 내리치며 재촉했다. 노인이 당황한 듯 손을 더듬다 결국 볼펜 꽂이를 치셨다. 플라스틱 통이 넘어지며 볼펜 몇 자루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대구르르.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큰 소리였다. 노인이 허리를 굽히려 하셨다. 최 팀장이 질색하며 의자를 뒤로 뺐다. 나는 그 순간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허리 굽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칸막이 밖으로 돌아 나와 노인의 발치에 쪼그려 앉았다. 굴러다니는 볼펜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빳빳한 공무원 유니폼 소매가 더러운 바닥에 스쳤다. 노인은 그저 제 발밑에 엎드린 내 정수리만 내려다보고 계셨다. 그 시선이 느껴졌다. 무겁고 따뜻했다. 한 달이 흘렀다. 그날의 일은 잊혀졌다. 아니, 잊으려 했다. 오늘은 약혼자 강민혁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이었다. 한정식 집에 격식 있는 상견례 자리. 나는 어색한 원피스 자락을 매만지며 앉아 있었다. 평소엔 입지 않는 옷이라 숨쉬기가 불편했다. 옆에 앉은 민혁이 긴장한 듯 내 손을 잡아왔다.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셔도 이해해줘.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무거운 미닫이 문이 열렸다.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방 안의 공기가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 호흡이 멎었다. 그 눈이었다.
한 달 전 민원실에서 나를 샅샅이 훑어보던 그 맑고 서늘한 눈. 지금은 값비싼 안경테 너머에 있었지만 틀림없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저분이 그때 그 노인이시라고? 강태준 회장. 민혁이 그토록 존경한다던 아버지. 그분이 천천히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한 달 전 그날처럼 아무 말 없이. 다만 그때는 남루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던 눈빛이 지금은 정장과 안경 너머로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찻잔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세요?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확인이었을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찻잔 속 맑은 차 표면에 내 흔들리는 얼굴이 비쳤다. 민혁의 손이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펜을 줍던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분의 눈빛이 방 안은 고요했다. 다만 처마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 맑게 울렸다. 어제와 똑같이 평범한 시간. 최 팀장이 신입 직원을 나무라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어젯밤 일을 떠올렸다.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다. 강태준 회장은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민혁은 계속 미안해했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가 들어섰다.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리의 한가운데 강태준 회장이 서 계셨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였다. 민원실 전체가 순간 정지했다. 내 심장도 멎은 듯했다. 강태준 회장은 곧장 내 창구로 걸어오셨다. 나는 굳은 얼굴로 일어섰다. 무릎에 힘이 빠졌다. 최 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아이고,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저희 구청장님께 바로. 강태준 회장은 최 팀장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한지수 씨,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회장님은 천천히 최 팀장을 돌아보셨다. 그날 당신은 방향제를 뿌렸지. 최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꽂혔다. 나는 숨을 참았다. 한 달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치익 마이너스 하던 방향제 소리, 움찔하며 어깨를 떠셨던 노인의 모습. 저는 최 팀장이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침묵이 최 팀장을 짓눌렀다.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최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최 팀장이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벌을 받는 모습을 보는 건 편치 않았다. 회장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썼지만 알 수 없었다. 한지수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그분이 물으셨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돌아서셨다.
검은 정장의 무리가 다시 자동문 밖으로 사라졌다. 민원실에 남은 건 충격과 침묵뿐이었다. 최 팀장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저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하지만 나는 그 경치를 볼 여유가 없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등을 보인 채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서재를 채운 것은 묵직한 침묵뿐이었다. 책장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왜 그러셨습니까?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물어야 했다. 알아야 했다. 민혁이가 사람이 참 따뜻하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군. 회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혁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그래서 시험하신 겁니까? 제가 그 칭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말을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궁금했다. 정말 궁금했다. 강태준 회장은 대답 대신 내게 다가오셨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이 내 앞에 멈춰 서셨다. 사람은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자신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일세. 그분의 시선이 내 두 손을 향했다. 그날 바닥에서 펜을 줍던 손. 나는 무의식 중에 손을 뒤로 감췄다. 회장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였을까? 수치심이었을까? 아니면 이상한 안도감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속이 뜨거웠다. 평가가 아니네.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확인이지. 그분은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창가로 걸어가셨다. 등을 보이신 채 말씀하셨다. 민혁이는 내 아들이네. 그 아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지 않겠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손끝이 떨렸다. 회장님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돌아가 보게. 민혁이가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 나도 몰랐다. 다만 가슴이 아팠다. 그 일이 있은 후 최 팀장은 내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아침마다 내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최 팀장이 직접 타온 커피였다. 한 주무관. 이거. 그가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내밀었다. 나는 그가 내민 종이컵을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창구 밖을 향해 있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서류 발급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다. 최 팀장은 애써 그쪽을 외면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나를 대하는 태도만 달라졌을 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팀장이 내민 커피 잔을 지나쳐 칸막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신기하다는 듯 혹은 걱정스럽다는 듯. 나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할머니와 눈을 맞췄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내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였다. 어르신.
뭐 도와드릴까요? 내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안도한 듯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급기 앞으로 안내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최 팀장이 여전히 내 책상 옆에 서 있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들고 한주무간 그가 말을 꺼내려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저한테 잘하시는 것보다 저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최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창구에 앉아 다음 민원인을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은 따뜻했다. 그날 저녁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야, 아버지가 내일 저녁 식사 같이 하자시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강태준 회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민혁 없이 강태준 회장과 단둘이었다. 민혁은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며 미안해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긴장됐다. 회장님과 단둘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었다. 회장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다. 나를 보시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드시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편하게 드시게.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편하게. 어떻게 편할 수 있을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회장님,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죠? 회장님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민혁이 어머니 말일세. 나는 숨을 멈췄다. 민혁의 어머니. 민혁은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 사람도 자네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의 눈가에 처음으로 피로가 보였다. 병원 간호사였지. 환자들을 돌보는 게 천직이라고 했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환자 한 분 한 분께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었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난 민혁이에게 다짐했네. 이 아이만큼은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회장님의 손이 찻잔을 감쌌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하신 겁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미안하네. 하지만 확인해야 했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으려 애썼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회장님은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셨다. 자네는 그날 바닥에 주저앉아 펜을 주었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네는 그렇게 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테이블 위에 작은 얼룩이 졌다. 민혁이를 부탁하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회장님의 시험도, 그날의 변장도, 오늘의 고백도, 예, 잘하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미소 지으셨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6개월이 흘렀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내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있었지만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쁨보다는 긴장이 컸다. 신부님 너무 예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드레스룸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지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일어나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의 품에서 오래된 비누 냄새가 났다. 어릴 적 맡던 그 냄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잘 살아라. 알겠지?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예식장으로 가는 길. 복도를 걸으며 나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다. 강태준 회장님은 그날 이후 나를 딸처럼 대해주셨다. 주말마다 민혁과 함께 고택에 초대하셨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정원을 거닐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물으셨다. 민혁이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 뭔지 아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정원 한쪽을 가리키셨다. 하얀 목련이 피어 있었다. 목련일세.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좋아하셨지.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꽃을 바라봤다. 바람에 꽃잎이 흔들렸다. 결혼식 때 그 꽃으로 장식하면 어떨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예식장 문 앞.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섰다. 문이 열리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하객들이 일어섰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버질로드 양옆으로 하얀 목련이 가득했다. 그 사이로 민혁이 서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단 위에 강태준 회장님이 서 계셨다. 회장님도 미소 짓고 계셨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6개월 전 민원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펜을 줍던 그 순간. 만약 그때 외면했더라면, 만약 그때 최 팀장처럼 행동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내 손을 민혁의 손에 얹어주셨다. 민혁의 손이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민혁이 내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랑해, 지수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 가족 사진을 찍을 차례였다. 민혁의 가족은 회장님 한 분뿐이었다. 회장님이 우리 곁에 서셨다. 사진사가 말했다. 자, 웃으세요. 그 순간 회장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아버지가 하시듯 그렇게. 나는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눈물을 참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피로 연장.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구청 동료들도 왔다. 최 팀장도 왔다. 그는 멀리서 나를 보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최 팀장이 놀란 듯 나를 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세댁. 축하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팀장이 물러났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최 팀장은 조금 변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변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회장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지수, 회장님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편하게 부르셨다. 나는 얼떨떨했다. 민혁이를 부탁하네.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 나도 부탁하네. 나는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나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그 호칭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회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다. 피로 연장의 웅성거림 속에서 우리 둘만의 고요한 시간이었다. 1년 후, 주말 오후, 강태준 회장의 고택. 나는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았다. 민혁과 결혼하고 나서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다. 회장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은 민혁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다. 나 혼자 먼저 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에서 풀냄새가 났다. 이미 지고 가을 국화가 피어 있었다. 어서 오게. 회장님이 툇마루에 앉아 계셨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갔다. 회장님 옆에 나란히 앉았다. 대화는 없었다. 다만 처마 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 맑게 울렸다. 늦가을의 햇살이 마루 끝에 사선으로 길게 누워 있었다. 따뜻했다. 회장님이 옆에 놓인 찻주전자를 들어 내 앞에 찻잔에 따뜻한 차를 채우셨다. 맑은 찬물이 잔을 채우는 소리. 보글보글. 그 소리가 고요한 정원에 울렸다. 나는 말없이 두 손으로 그 따뜻한 찻잔을 감쌌다. 하얀 찻잔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라 햇살 속에 흩어졌다. 회장님도 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지수, 회장님이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행복한가?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예, 행복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됐네. 회장님이 다시 찻잔을 들었다. 우리는 또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민원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펜을 줍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행동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회장님을 만나게 될 줄은, 민혁과 결혼하게 될 줄은. 아버님,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날, 정말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다. 우연이었네.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건 우연이 아니었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자네를 보며 생각했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민혁이가 틀리지 않았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생각했지. 내 아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을 거라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으려 애썼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회장님은 그런 나를 보며 조용히 웃으셨다. 울지 말게. 오늘은 좋은 날인데. 회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았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돌아온 것이었다. 아버지, 지수야. 민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회장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조금만 더 앉아있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다시 앉았다. 민혁이 마루로 올라왔다. 우리 옆에 앉았다. 늦어서 미안해요. 둘이 뭐하고 계셨어요? 민혁이 물었다. 회장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냥 차 마시고 있었지. 회장님이 대답하셨다. 민혁에게도 찻잔을 따라주셨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풍경 소리와 차 마시는 소리만 들렸다. 햇살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정원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국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나는 양쪽에 앉은 두 남자를 번갈아 봤다. 민혁의 따뜻한 미소와 회장님의 고요한 눈빛.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몰랐다. 민혁에게인지 회장님에게인지 아니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날의 나 자신에게인지. 회장님이 내 손을 가만히 감싸주셨다. 민혁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풍경이 울었다. 차는 식었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미 이 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